다들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초에 저와 함께 하기로 한 팀원들과 저의 비전이 일치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기 엄청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론상으로는 그런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실제로 뭐 10수년, 20년, 30년을 따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비전을 정말 공유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맞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저는 서로 예를 들어서 비전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같이 사는 뭐 이런 거 같이 공통점, 공유점을 찾아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많은 창업에 관여하고 투자자로서 또는 창업가로서 관여라고 해보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팀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가 아까 죽을 것처럼 2년 만에 힘들다고 해서 2년이 될지 10년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요. 그때 옆에서 많은 걸 공유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파트너들이 없다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창업을 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창업 또는 분야가 있고요. 또는 몇몇이 할 수 있는 그것도 수명의 각자 다른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팀원들이 모여서 비록 커다란 비전 미션은 다르지만 3년, 5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때문에 그렇게 컴프로마이즈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무래도 가장 지금 현재 제일 많은 작업을 하시고 직접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더 잘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얼마나 파운더가 그 열정을 감염시키느냐가 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이 파트너를 뽑거나 혹은 팀원을 뽑거나 레벨이 어떻게 되든 중요하지 않지만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포인트 해주는 사람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단기적으로 우리 디자이너는 단순히 저희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어린이 프로덕트를 좋아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캐릭터가 너무 이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유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다 보니까 나 너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 하고서 점점 그 가치랑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밸류에 점점 눈을 띄우게 하는 거. 그래서 얼마만큼 감염시키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에 분들 다 얘기해 주셔서 길게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는 좀 어느 정도 예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창업을 한다는 게 직접 제가 이제 4년차 접어들고 지금 하면서 느꼈던 거는 먼저 앞서 두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차적으로 변하게끔 그 대표가 영향을 주셔야 되고요. 그거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정말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르실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그 안에서 만약에 그 비전이 제 생각에는 1년에서 2년 정도 안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건 무조건 필요하고요. 근데 비전이 맞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같이 했을 때는 성장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하나의 예로는 자금이 급속도로 크게 들어왔다거나 펀딩을 크게 받았을 때는 서로 간의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서로 이루고자 하는 것도 틀려지게 됩니다. 그때는 팀이 파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후까지 그걸 비전을 맞추지 않고 3년, 4년 지속적으로 그거를 서로가 미안해하고 맞추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돈을 원하는데 너는 세상을 바꾸고 싶으냐 이러면은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초반은 괜찮은데요. 향후에 그 사람의 비전을 맞추는 거는 대표가 얼마나 리더십이 있고 확고하고 신념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공장님 말씀이 좋은 얘기인데요. 현실적인 면에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그 비전을 딱 맞춰서 잘하는 팀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사업이 꼭 성공한 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본인 주위에 친한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나를 잘 이해해주고 뭔가 내가 의지하고 할 수 있는 친구들 보면 공통적인 성향들이 있어요. 나랑 굉장히 다른 사람한
하고 많은 걸 공유하면서 그 컴포트대로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뭐 쉽게 하도록 하는 교육을 우리가 받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예, 그 서양식 교육은 항상 컨퍼테이션, 뭐 논의하고 논쟁하고 뭐 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교육을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밸리데이트 하는 것만큼 멍청하고 위험하고 의미 없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보면은 굉장히 조금만 비틀어서 보거나 이제 반대편 성향에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팀 전체가 피플에 빠져가지고 해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봐요. 굉장히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큰 걸 이룰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똑같은 논의해봤자 별 발전되고 그 세상을 바꿀 만한 굉장히 특별하는 뭔가 새로운 거 이런 걸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창업하고 뭐 벤처를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벤처링하고 세상에 없는 거 잘 안 했던 거를 크리에이트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 정말 같이 성향을 맞춰서 맘 맞추는 사람들이 하면 좋다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사업하면서 성공하려면 오히려 정반대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설득해가면서 진짜 정말 밸리데이션을 해야지 안 그러면 뭐 탁상 공론이고 그냥 테이블에서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면서도 밥 맞는 사람 찾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 안주해서 절대 안 돼. 오히려 거꾸로 가라고 생각했어요. 왜 안 되냐 그러면 왜 안 되냐고 생각하는지 그저 생각하고 집요하게 그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꼭 해봐야지. 안 그러면은 그 글로벌 마켓 또는 적어도 우리가 그 목표하는 시장을 점유하고 키워나가는 건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경험이 저랑 정반대인데 비슷한 성향의 친구가 한번 들어와서 엄청나게 저희는 박 터지게 싸우진 않았어요. 아까 그 교육을 못 받아서. 근데 저는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피아라고 들어보셨죠? 그 페이팔 그 친구들이 창업자들 8명인가?를 마피아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정말 미칠 정도로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식으로 하면 쌍욕이 나올 정도 서로 죽일 정도로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 토론을 거친 뒤에 나온 서비스이기 때문에 엄청 훌륭한 서비스가 나온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미치도록 싸우는 이유가 같은 곳을 가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비전을 공유하되 성향이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팀 이루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한국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팀원을 꼭 외국인들, 여러 친구들, 외국인들을 꼭 고용하는 거 겁니다. 네, 저는 그냥 세영이고요. 사실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가치라는 게 꼭 원대하고 이상적이어야 되는지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저도 진짜 진지한 자세로 사업에 임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낭만적이고 주도적으로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되게 커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가치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뭐 소위 뭐 장사꾼 마인드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꽤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저 학생이었을 때부터 알았죠, 제가. 예. 그래서 굉장히 재주 있고 또 클리어하세요, 뭘 하고 싶은지. 근데 이제 그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서스테이너블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고 글로벌리 이뭐 벤치가 있어서 이렇게 이 분야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좀 다른 생각도 좀 해보세요.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단기간에 돈 벌겠다 클리어하게 뭐 어느 정도 모니터링 숫자적으로 계획을 확보하는 건 절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속세, 세속적인 거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돈 벌어서 좋은 일 하겠다. 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까 아프리카 가서 기회할 게 없는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처를 창업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뭐이삼 라이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까 우리 그레이스 형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벤처를 이끌어가고 우리 이 사업을 하는 거 창업해서 이 회사를 키워나가는 이거 자체가 라이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야 만든 건가? 좀 즐기고 9to5 52시간 이상 일하면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꼭 그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죽을 똥살통 2년간을 열심히 산다고 해서 뭔가 결과가 꼭 나오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거였으면 후회가 없을 거고, 그죠? 그리고 또 결과 좋으면 좋은 거지만, 그래서 저는 창업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굉장한 파지티브 마인드를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 창업질을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까 그래서 다른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데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저는 뭔가 다른 우리가 세속적으로 숙소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치랑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아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많이 말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삶을 던지지 않을 거면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럼 굳이 왜 하려고 해요? 굳이. 근데 그 이유가 그냥 호기심에서 정말 이거 사업 차려서 이거 내가 꿈꾸는 대로 해가지고 내 한계를 시험해보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이유는 뭐가 됐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어떤 미션을 위해서 달려가면. 다만 투자자분이시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투자자들이 이 사업을 계속 돌리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100만 달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떻게든 잘 설득을 해가지고 1억 좀 빌려주십시오. 혹은 1억을 주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얘기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그냥 장사꾼 마인드나 장사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내 1억을 왜 그런 데다가 왜 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그 장사 비즈니스가 꼭 그 미션이 아니더라도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특이해. 내가 보니까 쟤는 차 한 대 없이도 차를 운영하는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해.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이 돈 벌리는 새로운 방법을 마련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특별한 매력들이 있어요. 그 사업에. 그러니까 그게 장사꾼이든 비즈니스 모델이든 미션이, 저 같은 경우는 미션이에요. 제 미션에 공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오고 팀원들도 내 미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오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와도 되고, 아니면 그 타겟 마켓이 너무 좋아서 혹은 성장 가능성이 너무 커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매력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 비즈니스가 계속 커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잠재력, 포텐셜, 그거를 보여주는 게 것 같아요. 사실은 꼭 그게 저처럼 미션이 아니었고. 글쎄요, 4개, 5개 창업하실 때 그것마다 거창한 뭐가 있으신가요? 네, 저 생각에는 저도 사실 첫 번째 창업에서는 그냥 사실상 겉멋 때문에 창업을 했었고요. 그냥 멋지게 회사 때려치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는데요. 그 미션이라는 건 사실상 바닥 찍었을 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때 회사로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창업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조금은 더 높은 곳에 찍을 거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창업자라면 사실상 누가 맞고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사업이랑 잘 맞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아직 비전이 없지만 사업이 너무 좋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또한 저와 동일시에 같이 했던 모든 창업자들 사실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문 기사를 보는 몇백억 투자, 50억 투자, 그게 신문 기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진짜 몇 개 하나씩 터지기 때문에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누구도 자신의 판단하게 이끌지 마시었으면 좋겠고요. 자기 뜻대로 생각했을 때 나는 정말 창업이랑 맞는다고 하면은 알바를 하면서도 한번 뛰어보세요. 그리고
원대한 비전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향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이가 들다 보면 자꾸 말이 많아지네요. 이제 창업하시는 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10배, 20배 긍정적인 마인드 같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네, 저 같은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10개에 하나 성공할까 말할까 하는 데다 뭐 수십억을 뿌려요. 수백억을 뿌려요. 그래놓고 잘 되길 바래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돌아다니면서 도와줄 수가 있는 일을 봐요. 그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100억을 잘 물리면 연 10몇 % 나오는 그런 이 금융상품이 사실 있어요. 근데 IRR로 연평균 그 리턴으로 매년 20% 이상씩 나오는 그게 미국의 벤처 이 실리콘밸리 잘하는 데들은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자들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냉혈한이고 아이언스 잡고 이런 사람들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아는 훌륭한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숫자 잘 안 봅니다. 그리고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을 하지 이 사람들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다 이 사랑에도 빠져보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 상황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요. 쑥 빠져서 들어가서 보니까 벌써 투자에 가 있고 그래서 도와주고 있고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죠. 왜 내가 이 회사 지분도 10몇 %, 20몇 %밖에 없는데 그러고 있는 상황들이 자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정말 로맨티스트예요. 무슨 숫자를 가지고서 냉정하게 굉장한 판단 이런 사람들 진짜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투자자들을 만나면 사랑에 빠지듯이 자연스럽게 투자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나는 너 좋아해, 너도 나 좋아해 라고 이게 윽박 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투자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런 인연이 있으려면, 소위 인연이 있으려면 뭔가 그라운드가 있어야겠지만 그 인연이 오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투자하는 거.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투자자들만큼 귀가 얇고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이 판단력이 긴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훌륭한 투자자들은 솔직히 말하면 잘 될 줄 알아서 저도 몰랐고요. 사람들도 잘 몰랐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져서 잘 살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5번 투자도 받아보시면 해보신 경우가 어떠세요? 저요? 네. 투자자는 저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가 왜 투자하는지 모를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질문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나중에 여쭤보니까 그냥 인상이 좋아 보여서 투자했다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적어도 너는 뒤통수 다칠 것 같아서 투자를 많이 했다. 그리고 저희 팀 이력을 보시고 그냥 고생한 것 같아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자해요. 그래서 잘 되기 길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네, 강동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비전과 미션을 명확해도 20시간을 투자해도 어려운 게 창업이고 그렇게 이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앞에 계신 이제 패널분들께서는 어떠한 동기가 있었거든 방금 대표님 말씀 주셨다시피 바닥을 찍어서야지 이제 비전이 보이듯이 그렇게 사업을 이제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계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계기. 그래서 그거를 모티베이션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20시간을 투여해도 그 바닥을 찍어도 한계를 느낄 텐데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 자리는 아닐 것 같고요. 저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일단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였었어요. 첫 번째는 저는 교수가 꿈이었었습니다. 교수가 꿈이었다가 이제 저희 집이 이제 풍지박산이 난 게 제가 16살 때 풍지박산이 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을 못 뵌 게 14년이 됐었어요. 아버지를 14년 동안 못 뵙고 이번에 모시고 왔습니다. 이번에 모시고 왔는데요. 한 2달 됐죠. 근데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회사가 베인 캐피탈이랑 약간 그 미국의 회사인데 리서치 센터에 있었고요. 제 첫 연봉이 3천만 원 초반대였어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수의사에서. 제가 아무리 40살, 50살까지 일을 해봤자 연봉이 7천, 8천 될 거고 그때 아버지를 모시고 오면은 아버지를 못 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리스트를 다 적었어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주식 투자부터 뭐 아르바이트 10개 뛰고 뭐 프리랜서 막 적어봤는데 사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35살 때까지 죽도록 한번 뛰어보면은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 지금도 35살 때까지는 죽어라 껴보자. 그래서 일단은 가족이 모티베이션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막 야, 왜 투자를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해주신다면? 아마 제 인상 보고 하셨고.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생기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전 약간 좀 이렇게 진짜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는 좀 제가 좀 숨 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아프리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모티베이션이 됐었는데 2007년도에 세계 여성 리더십 선교대회라는 걸 했었는데 70개국에서 여성 리더들, 젊은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막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했었어요. 제가 국내 간사로 일을 했었는데 근데 거기서 저는 제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와서 막 세미나 듣고 뭐 하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좀 주눅 들고 막 이렇게 잘 모르고 할 것 같았는데 웬걸 구석에 앉아서 쉬는 시간마다 모여서 춤추고 얘기하고 놀고 너무 이 컨퍼런스를 너무 제일 재밌게 즐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뭔가 있다. 내가 모르는 그냥 TV에서만 보여주고 나는 모르는 뭔가가 아프리카 사람들 뭔가가 있다. 그래서 그 컨퍼런스가 끝나고 제가 아프리카로 실제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 컨퍼런스 기간 준비하면서 아까 무빙스쿨 버스라는 그 프로젝트도 기획을 하게 됐지만 실제로 아프리카 가서 보고 나서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무일푼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근데 자연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망고 나무가 그냥 배가 고프면 가서 망고 열매 따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별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되니까. 너무 자원이 풍부한데 그거를 외부에서 그 아프리카 다시 경제적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제가 많이 봤고 대학교로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요. 12살 어린애 질문 또 그대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회사를 만들어서 하면 왜 안 될까? 왜 스스로 슈퍼마켓 만들어서 체인 만들면 왜 안 될까? 회사 다니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 질문이 또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진짜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내가 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나서 아하, 이렇게 하니까 회사가 차려주는구나. 아하, 이렇게 하니까 투자를 받을 수 있구나. 물론 근데 그게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번, 4번, 5번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겠죠. 아마 아까 몇 분들이 다 창업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똑같은 마음.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해볼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속 성장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사실 호기심, 이게 굉장한 저한테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 같고 장애물을 만나면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지? 이게 호기심이에요, 저는. 그렇고 지금 요 가는 과정이 사실은 엄청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몸은 힘든데 날마다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기프티드, 베네피티드, 여러모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 받고, 그리고 정말 고생 한 번 안 하고, 그리고 해외 유학도 가고, 유학할 때마다 또 장학금도 받고, 이런
굉장히 좋은 일들이 계속 겹쳐서 지금까지 보면 그 젊은 친구들이 하고 싶었던 꿈꾸는 직업들은 다 가졌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변호사나 박사는 아니지만 뭐 좋은 직장에서 10억 연봉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제가 왜 투자를 하고 사실 오늘도 투자 납입을 하나 하고 왔고요. 다다음 주도 작은 이 투자에서 몇 억 하고 계속 이런 걸 하냐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먹고 사는 거 걱정은 없다면 나머지 가지고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라는 걸 봤을 때 저는 워낙 여러 이 살면서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이 가지고 있는 뭐 제주랄까 나주랄까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좀 그 기여하는 쪽으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돈도 벌고 또 번 돈이 또 수완이 돼서 또 스타트업 투자가 되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40대 들어서부터는 그 전업 투자로 돌아섰어요. 그 전에는 다른 직업을 계속 그래서 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었지만 요새는 뭐 투자가 전업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어차피 뭐 죽을 때 뭐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저희 가족들이 뭐 대단히 뭐 돈을 쓰는 그런 직업을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더 저는 경영 컨설팅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일을 해요. 규모가 커서 보통 프로젝트에도 무슨 수천억 단위 또는 조 단위 뭐 M&A 뭐 이런 프로젝트 말고 우리 이원들 씨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데 왜 정말 몇억 몇천만 원짜리 이렇게 짜친 데 와서 뭐 투자하고 거기서 수익을 올려서 몇억을 벌 이걸 하느냐 따져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스타트업에서 보지 못하는 정말 큰 이코노미가 있거든요. 근데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연결시켜서 자꾸 보게 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스티뮬레이션을 하는 뭐 투자자 멘토들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뭐 운이 좋아서 그런 큰 세상을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작은 회사가 정말 크게 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연들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는지 또 글로벌리 정말 유니콘 회사가 되려면 그를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가깝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뭐 애를 많이 키워본 건 아니지만 보면은 정말 나서 한 서너 살 될 때까지가 정말 키우기가 힘들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시드에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데스밸리를 넘을지 말지 이때까지 가는데 많은 도움이 훨씬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스타트업 관련된 투자를 더 물론 그런 것도 합니다. 매년 투자도 하고 M&A도 하지만 거기에 개인적인 시간은 스타트업 투자 쪽에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오늘 지금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가택이 있으시면 받고 아니면 저희 박수 한번. 사실 저희가